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알아보니까 일종의 흑주술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퍼지자마자 이것도 천공이나 천공 관련자들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부모 묘속과 훼손당했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패륜적 행태라며 경찰의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재명 대표도 의문을 품더라고요. 묘소 인근에 묻힌 돌덩이 등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사진 속돌에는 날생, 발글명 등의 한자가 적혀 있었는데 여기 서명은 이재명 대표 이름에 쓰인 한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지막 글자는 희미해 식별하기 쉽지 않은데 기운기 또는 죽일 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기엔 심각한 상황이죠. 이 일이 벌어진 게 어디인지 보니까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종의 미신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에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내라고 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 묘소까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까지 시작됐다는 거죠. 흑주술이라는 말 때문에 천공이나 천공 관련자가 혹은 천공을 신처럼 받드는 극우 지지자가 한 짓이라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겁니다. 대통령실도 이런저런 일들로 여론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는지 오랜만에 해명 같은 여론전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예상대로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해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정부 해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10차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마무리 발언과 함께 일부 내용을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주장은 간단합니다. 한일관계 해법이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비슷한 말을 했죠.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요.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 안보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도 밝혔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래 앞뒤에 앉는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일단 정부 입장은 북핵위기 증진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성급한 결정이고 이미 일본한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만 봐도 어떤가요? 대상 문제 여파로 전주 대비 2%포인트나 떨어진 34%로 집계됐죠? 강제 동원 대상화는 일본에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는 최대의 굴욕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대통령실이 참모진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대통령 견호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재단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며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일본 측의 성에 있는 호응이 어떤 형태로 제시될 것인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본 정부는 대놓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윤 대통령 방일 전에 벌써부터 공식 입장과 언론 보도로 한국이 잘못됐다는 식의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심하면 일본이 잘못했는데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강제 동원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냐고요. 박근혜 때에 이어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일본한테 치겠다 이거잖아요. 민감한 내용 포함한 외교 협상은 국민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건 기본이고요. 정부가 전격적으로 협상을 종료하고
일방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협상 수준으로 보면 백기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굴욕감을 자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2015년 말에 나온 일본과의 합의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 일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당분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가장 걸림돌이었던 강제 동원 문제를 우리가 전격적으로 양보하면서 해소하고 넘어가겠다는 건데 일본을 이런 식으로 다뤄서 성공한 적이 있나요? 진짜 외교에 능한 대통령이라면 기대해 볼 만도 하죠. 그런데 해외만 나갔다 하면 굴욕에 참사해 심지어 개무시까지 당해서 오는 사람이 참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 전반에 위기가 올 건 불보듯 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한 조치를 다시 취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라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요.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김혜영, 김기현, 윤영찬, 박지현, 죄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치인으로서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대표의 이슈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치적 능력과 센스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해야 효과가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니까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는 거죠. 검찰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서실장 사건 하나 나왔다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갈 거라고 합니다. 성남FC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불리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증인으로 출석이 불가능해서 재판에 영향이 간다는 건데 이건 검찰 스스로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태도는 어디 갔나요? 핵심 증거들이 많다면서요. 핵심 증거가 있으면 증인의 말이 뭐가 중요한가요? 증인의 말도 증언에 불과할 뿐 증거는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건 넓게 보면 국가의 기능과 권력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별적, 집단적 활동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시민은 이런 의미의 정치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투표, 정당 가입, 집회 및 시위 참여, 댓글 달기 같은 정치 활동을 하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군수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국가의 기능을 바꾸고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변경하는 일을 직접 하려면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선거에 출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직업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직업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대의에 헌신하며 직업인으로서 소리를 추구합니다. 대의는 정치적 이상과 사회적 선을 실현하는 것이고 소리는 공직이나 당직 등의 지위를 챙기는 일입니다. 자, 대의를 완전히 외면하면 대중의 신임을 얻기 힘들고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면 남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대의에 헌신하는 사람을 정치인, 주로 소리를 챙기는 사람을 정치역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취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정치역자는 수모를 잘 견딥니다. 남한테 모욕을 당해도 잘 견딘다는 거죠.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유권자와 다투지 않고 웃으며 좋은 말로 응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정치인은 그 힘이 약합니다. 자신이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더 심한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대중에게 정치가로 인정받으려면 오랜 시간 수모를 견뎌야 한다는 거죠. 대의를 위해 작은 이익을 버리면서도 현실 정치판에서 밀려나지 않고 생존해야 한다는 거고요. 수모를 견디는 능력이 없이 진보 정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한테 친근한 대통령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수모를 견뎠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낙선한 후 민주당 대표를 하는 동안 경쟁하는 정당뿐 아니라 안철수, 박지원 등 민주당 내부의 반대 세력에게 비열한 모욕을 숱하게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수모의 수위가 좀 더 강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앞에서 말한 박지현, 김혜영,
이렇게 이름 모를 정치인들.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기도 아깝습니다. 이런 생각 없는 사람들은 수모를 견딜 힘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실과 이상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고비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복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텨주기만 해줘도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